이번 시간에는 삶이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각골 문자나 설문회자 또는 상형 문자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의 학습 방법은 말입니다. 1번 살미자입니다. 나무목입니다. 위에 뭡니까? 나눌팔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팔. 나무목, 나눌팔이죠. 나무가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잔잔한 씨앗을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벼라는 얘기죠. 벼에서 살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살미자가 되겠습니다. 나무에서 잔잔하게 작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알이 맺혀 있는 것은 살이라는 얘기죠. 벼입니다. 벼에서 생산되는 것은 살이라는 얘기죠. 살미자가 되겠습니다. 2번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죠. 단독으로서도 기운기입니다. 기운기가 여기서 보면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는 추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이죠. 살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솟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을 먹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기운을 나게 하게 된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3번 차례번입니다. 분별할 변이죠. 밭전입니다. 밭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곡물은 분별하여 차례로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밭에 과일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같은 날 동시에 사과를 따지는 않죠. 잘 성숙된 것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따져. 그래서 차례번 순서대로 딴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있는 과일과 곡물들은 분별하여 순서를 지켜서 성숙한 대로죠. 성숙한 대로 차례로 지켜서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해서 차례번자가 되겠습니다. 3번은. 4번 헤아릴조입니다. 삶이죠. 삶이 말두자입니다. 살의 수확량은 말로서 한 대, 두 대 해서 10대가 되면 한 마리 되는 거죠. 말로서 수확량을 헤아린다는 얘기죠. 전체 수확량은 10마리다, 100마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불상이 얘길련입니다. 신방변입니다. 신방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의 좌측에 사용되는 것이고 우측에 사용되게 되면 방이 되겠죠. 변이냐 방이냐 이런 얘기죠. 좌측에 쓰이면 변, 우측에 쓰이면 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이죠. 요 본래의 글자는요. 반딧불린입니다. 마음속에 반딧불처럼 무언가가 확 떠오르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확 올라온다는 얘기죠. 욱하는 마음이 치솟아 올라온다 이런 의미 이긴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반딧불처럼 확 달아오르는 것은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길련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엿당입니다. 또는 엿탕입니다. 당, 탕이죠. 그래서 후는 동일하지만 음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음과 음은 소리죠. 소리, 당, 탕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쓰일 때도 있고 탕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죠. 살미자입니다. 당나라 당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당나라에서 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엿이다.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는 황당할 당으로 보겠습니다. 당나라 당 또는 황당할 당이죠. 그래서 훈이 되겠죠. 그래서 살을 이용해서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황당하게도 엿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살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엿을 만들기도 하고 하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살을 가지고 엿을 만든다니까 황당하게 들리겠죠. 제조 공법을 모른다면요. 그래서 살을 이용하게 해서 살을 이용해서 엿을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 기술은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엿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엿탕도 됩니다. 그 다음 7번 단장할 장입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지범이죠. 흑토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집을 단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장할 장, 다시 말하면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벽돌로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돌과 흙으로 이용해서 흙집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흙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처럼 부드럽게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 단장한다는 거죠.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장할 장이 되겠습니다. 8번 조속입니다. 더플라죠. 더플라. 살미입니다. 살미. 살을 덮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살의 크기가 요 정도 같으면은 조는 요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을 가지고 이 조를 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알을 가지고 나다를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는 살보다 알맹이가 훨씬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덮일 만큼. 그래서 조속이 되겠습니다. 9번째 양식 양입니다. 살미자죠. 헤아릴 양입니다. 살을 계속 헤아린다는 것은 양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양식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을 헤아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굶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식량이 되겠습니다. 살을 헤아리는 것은 양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체크하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서 바라보는 풀이 학습 방법은 각골 문자, 상형 문자, 설문해자를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한자만으로 가지고 최대한 풀이해내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살미자입니다. 작을 소하지 말고 여기서는 나눌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팔. 나무를 나눈 것처럼 잔잔하게 열리는 것은 벼란 얘기죠. 벼에서 살이 생산됩니다. 살미자가 되겠습니다.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자죠. 기운기자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기운기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근데 살미자가 들어감으로써 보다 구체화되는 거죠. 살을 이용해서 식량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생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운기자가 됩니다. 살미자가 포함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례번자입니다. 분별할 변이죠. 분별할 변. 분별할 변. 밭전입니다. 밭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곡물들은 분별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과를 같은 날에 왕창 수확을 하진 않죠. 잘 익은 사과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례번 되겠습니다. 네 번째 헤아릴 요자입니다. 살미자죠. 말두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한 말은 10대를 말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하죠. 10대가 모여서 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살은 말로서 헤아려서 그 수확량을 책정한다. 또는 재고를 헤아려서 측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헤아릴 요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상이 얘길련입니다. 신방변 마음심이죠. 반딧불린입니다. 반딧불린. 마음속에 반딧불이 생기는 것은 뭔가 욱하고 확 올라오는 것은 어떤 그 상황, 그 당시에 불상이 여기려고 하는 처근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에 반딧불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훅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상이 여길 련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엿당 또는 엿탕입니다. 탕. 그래서 훈과 음으로 보면 음이 두 개죠. 훈은 동일하지만 음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음은 소리를 말합니다. 훈은 가리키는 거죠. 엿을 가리키고 있죠. 엿당, 엿탕이니까요. 음만 다르죠. 살미, 당나라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라당. 여기서는 당나라당으로 풀이하면 잘 안 됩니다. 황당할 당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살을 이용해서 어떤 제조 공법을 거치게 되면 황당하게도 엿으로 변하기도 한다. 엿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떡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래서 엿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엿탕이 되겠습니다. 단장하다, 단장할 장입니다. 삶이, 지범, 흙토죠.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흙으로 집을 단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미장한다는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벽에 미장한다는 말을 하죠. 벽에 바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벽돌집은 없었고 주로 돌과 흙으로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죠. 그래서 흙토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처럼 부드럽게 흙을 이용해서 집을 단장한다는 얘기죠. 예쁘게 미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속입니다. 덮을하죠. 살미자입니다. 그래서 살의 크기가 지름이 예를 들자면 3cm다고 가정합시다. 조는 지름이 1cm입니다. 어쨌든 조가 살보다는 알맹이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글자는 살을 덮을 수 있는 만큼 작은 곡물은 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살미자고 헤아릴 양자죠. 살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재고로의 재고 파악을 자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식량이 넉넉하다면은 창고에 재고량이 많다면은 재고 파악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1년치든 6개월치든 동시에 저장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뭐 열흘치, 뭐 보름치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굶는 가족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헤아린다는 것은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식,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이 한자가 포함된 한자어를 주어진 한자만으로 풀이를 했죠. 여기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 저장할 수 있지만 각골문자나 설문해자나 상형문자에 의해서 풀이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황당하지만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잊어먹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추상적으로 설명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가장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8천자를 풀이한 것을 몽땅 유튜브에 게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호응이 좋아야 됩니다. 뭐든지 열심히 전진하려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자의 학습을 할 때는 각골문이나 설문해자나 상형문자라든가 여러가지 어쨌든 추상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풀이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눈이 햇볕에 녹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입니다.